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뭐 이 음악 다 아시죠? 키워드로 붙는 승부인데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승부를 진짜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청취율 조사 전화일 확률이 있거든요. 뭘 들었냐 그러면 YTN인데 그 신율의 그 뉴스 정면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프로그램이 비슷한 이름이 있으니까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입니다.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 여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키워드로 보는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오실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영수회담은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영수회담이 뭐 영수 철이 뭐 철수 예? 영수회담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긴 해야죠. 아니 근데 하기는 해야 하는 건 당위성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아니 이게 이제 어쨌든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제의를 하셨고 야당 대표가 받아서 이제 조율에 나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만약에 불발된다면은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 의제 조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결국은 하게는 되리라고 봅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이죠. 네. 예, 김민하 평론가님. 저도 이제 해야 되고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근데 오늘 이 시점에 딱 이제 좀 잘라서 오늘의 이 시점은 잘라서 단면을 딱 본다고 하면은 느낌은 아예 양쪽 모두 의지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일단은 들어요. 오늘까지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니 이렇게 테이블에 다 올려놓으면은 이거 테이블에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그게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게 한편으로는 있고 예.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대로 민주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올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가면.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뒤에는 또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도 있는 거고 뭐 개혁신당도 있는 거고 민주당이 가서 영수회담 한다고 하니까 가서 이것도 얘기해야 된다 저것도 얘기해야 된다 보는 눈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더 요구를 올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뭔가를 좀 파격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나름대로 좀 터닝 포인트 삼아서 쭉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걸 지금 안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니 대통령실도 큰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느낌이 오늘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양쪽 모두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영수회담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급한 쪽은 어느 쪽이냐. 사실은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국정 운영의 방식을 앞으로 보여주겠다. 스스로 공언을 한 상황이고 또 그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여당 내외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파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내비칠 수 있다라면 국민들도 좀 더 지금의 어떤 대통령실에 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저희가 좀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박 전 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주 만나라 정리할 정도로 자주 만나고 처음 만날 때 막 의제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형식 조건 없는 회담을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의제 조율이고 뭐 일단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역대 영수회담이 뭐 이렇게까지 그 양자의 의제를 가지고 제3자들이 떠들어댄 경우가 없었어요. 당 대표가 여당이든 뭐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최상병 특검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든 예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게 이제 의제 수렴을 하더라도 당내에서 조용히 하거나 조용히 건의를 하거나 했지 이렇게 대놓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두 분이 이때 첫 만남에서 신뢰가 만들어져야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 가든지 세 번째 단계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의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만남 자체고요. 만나서 두 분이 작은 거라도 합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예.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입 꾹 다물고 있고요. 어떤 분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막 대놓고 떠듭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고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가깝게는 보고 하는 거고 멀게는 국민의힘과 민심이 이반되는 걸 기도를 하고 의도를 하는 것인지 꽃놀이패를 진 느낌이에요. 민주당 쪽이.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서 결렬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하등에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두 분 지도자들에게 맡겨놓고 건의할 건 조용히 하고 일단 만나서 좀 화기애애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국민들한테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바랍니다. 예. 의제 없이 그냥 일단 만나라. 의제 없이 만나서 신뢰를 쌓아가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좀 합의를 더 해나가자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그 정도의 신뢰를 만약에 이제 좀 쌓아갈 수 있으려면은 그 이전의 맥락이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괜찮은 어떤 그 정도의 관계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신뢰가 사실은 바닥인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지금의 여당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안 만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당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대통령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여당에 있는 분들이 전해주기로는 이재명 대표 피의자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수사기관에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는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신뢰를 지금 당장 갖고 1차적인 만남을 갖기가 어려워진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 야권 특히 민주당, 범민주당 이 지지층과 그리고 그 어떤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다고 첫 번째로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더더욱 우려가 아마 될 만한 것은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총선에서 이렇게 크게 패배한 이후에도 그 스타일 자체가 변했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 기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내놓은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국정 기조 자체는 지금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지금 말씀대로 의제나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고 영수회담 그냥 했다. 그래서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스타일 그대로 갔다고 했을 때 그럼 영수회담 왜 했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게 대통령한테도 타격이 되겠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한테도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가서 대통령한테 좋은 일만 해주고 돌아왔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든 의제를 이제 다 수용해달라 이렇게는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좀 상징성 있는 몇 가지라도 하나라도 그러면 정말 이것은 정말 국정기조의 전환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 하나라도 좀 수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 다른 거 이걸 다 수용해라가 다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백기투항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건 정말 상징적이다라고 할 만한 하나 정도는 그거 예를 들면은 꼭 수용하는 모양새가 아니더라도 그거 얘기하기 전에라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 전에라도 이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치고 갔으면 훨씬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제가 원래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두 번째부터는 제대로 해야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낙선자 오찬입니다. 자, 이번엔 제대로입니다.
그 낙선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낙선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때 뭐 얘기들은 좀 나온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얘기가 나왔다고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저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낙선자 뭐 공천 탈락자 5,000이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들만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이 총선 전에 총선의 프레임이나 전략이나 메시지나 공천 과정까지 당이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오는 동안에 이 현역 의원들은 그때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정도의 힘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원외위원장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대다수가 총선 전까지 자기 공천에 목매고 딱 침묵하고 있다가 지고 난 뒤에 이래서 졌니 저래서 졌니 뭐 대통령이 잘못했니 당이 잘못했니 이러고 나오고 뭐 심지어는 일가면 탄핵당한다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분들도 사실 일말의 책임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의 총선 전반에 관여할 수 있었던 현역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씁쓸해하고요. 걱정과 울분이랄까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글쎄 이게 뭐 향후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기대는 대통령께서 그 내용을 잘 수렴하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말씀대로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이런 얘기가 선거 다치고 끝난 이유가 아니라 선거하기 훨씬 전에 이런 분위기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당 지도부와 그리고 용산에 잘 이렇게 전달을 해서 선거를 그렇게 치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대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건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모로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굳이 끝나고 또 이런 자리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시선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이 자리에 아예 안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 간 사람들은. 맞아요. 50몇 명밖에 안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안 간 사람들은 또 나름의 불만이 있어서 안 간 걸 텐데 그 이제 안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또 이제 눈에 띄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특검 전국인데 이제 특검 전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탈표 관리하려고 불러 모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있더라고요. 언론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괘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신문 읽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런 목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 대목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이제 뭐 정치공학적 해석이랄까 이런 뭐 불순한 동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랄까 이런 걸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뭐 특검에 대한 뭐 이탈표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그럼 이런 얘기 나올 뭐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지고 하니까 역시 달라졌네. 달라져서 낙선자들 얘기도 듣고 하는 거네. 앞으로 그래도 의석수는 좀 적겠지만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겠네. 이런 기대를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뭐 많은 것들이 뭐 한 뭐 요 1, 2주 내에 아마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조총래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에 얘기하지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그게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선거 전에 얘기 못한 이유가 분위기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당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를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다겠죠. 실제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강했던 것도 맞고요. 또 공천 국민에서 입을 떼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기마다 당에다 대고 쓴소리하고 바른소리하고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었던 분들이 중도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3번째 패배하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총선 3번 치르는 동안을 보면 당내에서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목소리가 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이 된 사람이 분위기에 억눌리고 자기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로 총선 패배의 책임은 당을 구성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도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빼고 당이 잘못됐다는 듯이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이거를 잘 거울로 삼아서 제대로 목소리 내고 제대로 국민을 대변하고 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게 당의 혁신 동력으로 다시 거듭나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에 얘기를 못했던 이유. 예? 그 전에 상황들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천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 전에 어떤 소위 말하는 당 주류 그리고 당 주류는 결국은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언론 표현으로는 소위 그립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 주류의 태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그리고 강화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 지도부가 교체되고 비대위가 만들어졌어야 되고 김기현 지도부도 결국은 김기현 지도부라도 좋은 뭔가 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어떤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김기현 지도부도 날아갔던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뭐 반기를 들고 뭐 할 말하고 뭐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은 그리고 지금 선거 지고 나서도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여당이 지금도 뭐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 얘기하는데 뭐 친윤 원내대표가 된다. 뭐 이것은 뭐 거의 뭐 답은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 이미 그 언론 보도로 막 나오고 있고 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 의원이 한다. 이 언론 보도 제목이어서 제가 이제 인용하는 건데 실제 그런 건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뭐 이 상황이고 비대위원장은 뭐 누가 하는 거냐에 대해서 다들 안 한다고 하다가 오늘 뭐 이 조경태 의원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나왔던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과연 바뀌는 거냐. 오늘까지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여당이. 그런 기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상당히 좀 주목하고는 보는데 좀 답답한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